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뭐 우리가 그 중용에 나와 있는 어떤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다 그것을 현대사에 맞춰서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시간도 또 멋진 내용인데 물론 감당하기 어렵죠. 고로 지극한 성은 지성은 무식이니 머무름이 없다. 식이라고 하는 건 머무르다, 그치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 주자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미 허와 실의 반대죠. 가는 뭐죠? 거짓된 거, 빌려오는 거, 자기 게 아닌 거. 이게 없기 때문에 없어야 저절로 이런 것들이 없어야 저절로 간단함이 없다. 주자가 이런 거 참 좋아하죠. 간단하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식의 반대가 간단이죠. 끊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뭐냐? 주역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서도 나왔지만 주역의 자강불식, 스스로 강해서 불식, 끝이지 아니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말을 옛날 사람이 머리에서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뭐죠? 자연 현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서 일과를 생각해서 머무름이 없잖아요, 여러분. 시간의 연속성, 1년의 연속성, 모든 게 끊어진 게 없잖아요. 지성은 무식이니. 그래서 이거를 도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야, 봐라. 하늘의 저 모습이 성이다. 성하면은 멈추지 않는다. 인간은 멈추잖아요. 왜? 실질적이지 않고 거짓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없어야지 저절로. 자, 여기서도 한번 보죠. 여기서도 한번 여기서 토가 뭐죠? 이니 무식이니 하고 이렇게 돼 있죠. 또 그 다음에도 뭐뭐 하고 그 다음에 뭐니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똑같죠. 문체가 앞에서 공능유성이니 유성적 형하고 형적 저하고 저적명하고 명적 동하고 뭐 변적화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전제 조건이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불식하게 되면은 오래된다. 오래가고 오래가면은 징이란 말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증거라는 말. 오래되면은 증거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증거는 뭐죠? 자, 구는 상어 중에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음의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징이라는 거는 바깥에 드러난 거다. 앞에 우리가 배웠죠. 형중형회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형중형회. 바깥으로 경험되어지는 거다. 바깥으로 경험되어지는 거 아닌 것은 우리가 경험되었을 수 없는 거, 보고 느끼는 거, 얻지 못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요거 징은 증거라 그랬죠? 증거. 증상은 뭐죠? 증상. 병의 어떤 증상. 이게 바로 증거죠. 이것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론을 봤을 때 증상 이외의 것은 누구의 글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을 관지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증상이라고 하는 것,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사적인 논증이 아니라 누구나 보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증상이에요. 증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약간 한의학적인 용어인데 신허요통. 자, 요통이라는 말, 허리가 아프다. 이것은 증거죠. 근데 신허요통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후세. 이거는 증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죠. 제가 신호요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요통이라고 하는 말은 공적인 용어라고 그러면은 신호요통은 사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거 착각하면 안 되죠. 제가 눈 뜬 게 바로 이걸 넣는 거예요. 예. 한양은 모두 후세의 용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상한론에도 이런 게 써 있어요. 이거는 누가 후세 사람들이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것도 여러분 그 하나의 그 가설이죠. 신호요통.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식적 요통, 체해서 요통이 생기는 것도 있고, 예. 감기로 인해서 요통이 오잖아요. 마음탕증 같은 경우. 예. 얼마든지 옵니다. 예. 감기 걸려도 올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표현들을 예,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무서워요, 여러분. 사실은. 예, 저가 야, 이거 진짜 차 띄고 포 띄고 상 띄고 마 띄고 다 이거 쫄로만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이 뭐냐면 이 징의의 징. 예, 증거. 예, 허무에다 바깥으로 경험되어지는 거다. 바깥으로 경험되어지는 거는 누구든지 똑같이 인식되어지는 거다. 예, 예, 공적인 거죠. 아이고, 공적인 거. 예, 제가 뭐 한 2달 뒤에 그 다시 이제 강평본이 하면 그때는 뭐 정말로 뭐 그 제 생각하는 거를 그냥 가감 없이 그냥 그대로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을 그냥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 항상. 자기 영역에서. 예, 물리학 공부하는 사람도 그러고, 예를 들어서 사회학이라든가 생물학이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역에서 이 글을 고전은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눈을 뜨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 증거가 되면은 유연하게 된 박후하고 예. 박후한 즉 고명하다. 예. 유연하다는 말 쓰죠. 바꾸다는 건 폭넓게 확장되어진다. 바꾸가 그렇게 폭넓게 확장되어지면 높게 되고 이것은 약간 공간적인 개념이죠. 예. 평면적인 개념. 이거는 예. 상하의 개념이지만 예. 약간 예. 시간적인 개념도 있어요, 여러분. 예. 옛날 사람은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이게 뭐냐면은 증거라고 하는 거는 중경한테만 2000년 전에 장준경이라는 사람이 상한론에 관한 그 아이디어라든가 글을 썼을 때 그것이 증거가 지금 세월 동안 유연해 왔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중경의 한 사람의 개인적 경험이라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공적인, 사적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람의 그 글을 연구하고 생각하는 게 뭐죠? 경험되어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거, 공적인 거죠. 근데 상한론에도 사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예. 저는 그건 자연 발생적이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유연하게 되면은 예, 널리 퍼지게 되면은 예, 높고 밝아진다. 이것은 모두 허머웨로서 말한 거다. 정씨가 이런 바 지성지덕은 사방에 드러난다는 것이 이거다. 뭐 이건 뭐 큰. 자, 여기에 이제 주자가 존조중자 기구하면 허무해자 더욱더 유연해지고 예, 무궁하게 된다. 예, 궁함이 없게 된다. 존조중이면 허무해다. 이게 이제 알자죠. 존조중 형저외 허무해 또는 형저외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주자도 똑같은 하나의 문체 가지고서 그때마다 바꿔 쓰는 거예요. 예, 여기서 존저중 형제외 앞에서는 성저중 예, 형외 이런 말도 쓰고 예, 과연 존이 뭐냐 예, 선도 될 수도 있고 예, 악도 될 수도 있죠. 똑같습니다. 예. 유연한 거로 그 적이 여기 어조사야가 이게 종결사가 아닐 때는 주격조사예요. 그 적됨이 광우해서 심우하고 박후한 까닭으로 그 바람이 고대하고 광명해진다. 그 바람이 주격조사 이렇게 연세대학 고대 뭐 이런 나오죠.
이름. 예,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고대. 주역의 고대란 말 나와요. 높고 크다. 예, 고대. 예. 바쿠는 이른바 재물, 물을 실는 거다. 예. 자, 여기에도 예, 물이라 그래서 하나 두 개의 물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실른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땅 생각해,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모든 물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뜻이죠. 고명은 소위 부물이다. 이건 하늘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부물이라고 하는 걸 덮어준다 이 소리예요. 덮어준다. 이 부자에는 하늘을 뜻해요. 이 하늘. 이 제자에는 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양가 입장에서는 항상 글을 쓸 때 음양으로 이렇게 쓰는 표기하는 버릇이 있어요. 옛날 사람의 하나의 이 사고 방식이에요. 예. 그 가운데 유고는 소위 성물이다. 물을 이룬다. 예. 그 현상, 이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현상. 예. 천과 지혜 그 사이에 벌어지는 현상들.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글을 쓰기를 좋아한다. 예. 나름대로 예, 멋있죠. 예. 이것도 하나의 글쓰기 방식이라는 거. 예. 유고는 유언, 즉 유언이니 내외를 예, 겸해서 말한 것이다. 내외를 겸해서. 예. 본래 유언, 고하고 또 고우하고 또 유언한 것이다. 이것은 성인이 천지와 예, 동용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 천지와 같이 그러니까 성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알고 보면은 공자에서는 전부 다 행위로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제자들 사이의 말이라든가 임금과 어떤 신하들과의 어떠한 그 언행 같은 거 그게 알고 보면 천지의 기상. 예, 그냥 아예 한글로 써야겠다. 천지의 기상이라는 거예요. 천지의 기상. 그래서 명도선행이 공자의 글을 보면 천지의 기상, 그 글에 천지의 기상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한 거죠. 예, 천지의 기상. 예. 바쿠는 땅에 짝하고 고명은 하늘에 짝하고 유고는 무광에 한다. 예. 이것은 성인과 천지가 동체임을 말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는 용을 말했죠. 위에서는 여기서는 또 체를 말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이제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경서 조문 가운데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글이 성문이라 올바른 글. 어떤 경우는 성문이라 글을 이뤘다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지 글을 이뤘다. 그러니까 우리 상한론에서 어떤 식이죠? 표리 개념의 병증. 병위에 관한 개념이죠. 병위에 관한 병증. 어떨 때는 병의 성질. 자, 우리가 갈증이 있다. 번조가 있다. 이거는 뭐죠? 병의 증상이면서 병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한열을 뜻하는 거잖아요. 예. 갈증이 있다. 그러면 발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병독에 관해서도 쓰고. 어떨 때는 병성이 병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흉복의 증상을 말할 때는 그것이 대체적으로 병근에 관한 거고 병독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병이, 병성, 병독 이 세 가지를 갖춰야지 비교적 올바른 글이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병정만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조짐만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와 같은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서 글을 접근해 들어가야지 상한론이 그 글 쓴 사람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성문 종합 영어, 성문 수학 이런 거 다 그 전에 공부했죠? 옛날 말이에요. 성문이라는 말. 아주 고대에 쓰던 말입니다. 예. 자, 이와 같은 경우는 불연이장, 이 장도 드러난다. 이런 소리죠. 이게 문이라 그랬잖아요. 문. 예. 무엇인가 사람이 그 도덕적으로 성숙하면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것도 도덕,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예. 부동이변. 구태여 내가 어떤 것을 영향을 주려고 하지 않아도 사물이 변한다. 예. 무의성. 이게 이제, 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가 아니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이거
이게 이제 노자 사상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무의라는 말. 예, 논어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자 철학이라 그래서 장자 철학이나 노자 철학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예, 육아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늘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아니,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가 결실을 맺죠? 다만 씨를 뿌리고 사람이 김매고 그런 것은 자연의 이치대로 행하는 거죠. 자연의 이치대로 행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한다는 건 뭐죠? 인위적으로 행하는 것을 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라고 하는 건 행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순리대로 행하는 것을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잘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성인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발바닥이 정말 땀이 날 정도로 정말 예, 평생을 그러잖아요. 움직였잖아요. 근데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왜? 순리니까. 자기가 걸어야 될 순리니까. 예, 참 이거 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예, 해석이 폭이 넓어져야 돼요. 해석. 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무의라고 하는 말을 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기서는 무의성이 있지만 노자에서는 예, 무의, 무분리, 무의 하지 않는데 이루어지지 행하지 아니함이 없다. 무의, 무분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순리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통치 철학도 한나라 때에 예, 원래는 그 진시황도 예, 진나라 따 진시황이나 그 유방 같은 경우 한나라 한고조 유방 같은 경우도 이 무의의 개념을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무의. 예, 진시황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한 건 없어요. 밑에 있는 신하들이 법조문을 가지고서 예, 논쟁을 하게 되면 그 논쟁에 대해서 어떤 사람한테 기한을 주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주어진 시간 내에 해서 하면은 예, 공을 주고 예,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고 그게 바로 무의 사상이에요. 정치에서 나타나는 무의 사상이에요. 그게 황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아도 아니 저기 한나라도 약간 초기에는 무의의 통치 개념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현명해야 됩니다. 예, 현명해야 돼요. 밑에 신하들 농간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럼 완전히 예, 예, 나라 망하는 거죠. 진시황 그 3세 가가지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예. 밑에 사람들을 분간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것도 예, 옛날 사람들은 통치의 개념이다. 예, 통치학적으로. 예. 근데 이것이 나중에 그 수양론으로 변했다. 수양론으로. 우리는 수양론적인 개념만 알고 통치학적인 개념을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통치학적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자, 여기에 이것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또 우리도 지금도 무의성 가만히 그냥 이렇게 예, 그 침묵하고 생각하면은 모든 게 예,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부지런히 일하고 예, 노력을 해야죠. 그 자체가 순리에 맞았기 때문에 무의라는 표현을 썼다. 예. 현이는 시다. 그러니까 불현이장은 예, 땅을 이렇게 배치해서 말한 것이다. 부동이변은 하늘을 짝해서 말한 것이다. 무의성은 무강으로서 말한 거다. 예. 자, 이제 글을 중용의 글도 처음에는 천명지성이요라고 성 가지고 쭉 글을 풀어나가요. 자, 글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풀어놓은 거를 거두어 나갑니다. 예. 이것도 글쓰기 방식이에요. 마무리. 음악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음악도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그 시발점을 해서 소리를 막 풀어나다가 나중에 끝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이 중용도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천지도등 가히 한마디로서 다 할 수가 있다. 그 물됨이 불이다.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둘을 되게 싫어해요. 왜? 둘은 거짓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라는 말 되게 좋아해요.
하나는 뭔가 이렇게 집일적이고 예, 집중되어 있고 분산되지 않은 것을 말해. 둘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 생물이 그 물을 이름이 예측할 수가 없다. 예. 하나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이하는 다시 천지로서 지성 무식의 공용을 밝힌 거다. 천지지도는 가히 이런이 다하는 것은 불가할 성일 따름이다. 알고 보면 성이라는 글자다. 예. 천지지도는 성이다. 이런 말이죠. 예. 불이라고 하는 건 소위 예, 성이다. 성인 이유다. 예. 성이 한가득으로 불식이 끝이지 아니하고 생물이 많아졌고 그러나 그 이유를 그렇게 소이연되는을 알지 못한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로 이것은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해석이 예, 가능하다고 예, 보여집니다. 자, 이런 표현은 나중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일어선, 예, 일어선. 자, 오로지 선에 한결같아. 오로지 선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여기 뒤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죠? 여기 뒤에, 예, 여기 뒤에 불이어 악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악으로 둘로 하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 악으로 둘로 하지 말라. 일어선이 불이와 요거를 쓰지 않아도 이 속에 이 글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 가르칠 때, 야,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너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예. 여기서는 다 쓴 거죠. 예. 천지지도는 박야, 후야, 고야, 명야, 유야, 구야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말한 거죠. 예.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예. 천지지도는 오직 성이라고 예, 성이 한결같고 둘로 하지 않기 때문에 능히 각각의 그 성을 다해서 하문의 생물의 공을 예, 이룬다. 다음 글에 생물의 공을 이룬다는 거죠. 예. 자, 이거 참 재밌는 글이에요. 요걸도. 예. 요도 생각을 조금 요구하는데 참 재미있는 글이다. 무릇 하늘이 요 산은 뭐냐면 요런 이런 소리야. 이런 소소한 거. 밝긴 거. 소는 밝은 거죠. 요런 하찮은 밝음들이 많이 쌓여진 것이니 이런 소리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궁함에 미치서는 해와 달과 성과 진이 그 하늘에 걸려 있으며 만물을 덮어준다. 네. 하늘도 알고 보면 이 조그만한 빛 조각들이 결합되어서 무궁해진 거라는 거예요. 자, 또 반대로 이 땅이라는 거는 한 주먹의 그 토지가 축적된 것이다. 조그마한 한 주먹에 딱 이 흙들이 쌓여서 많아진 거라는 거예요. 그 광후함에 미쳐서는 중국의 이제 화학 큰 산을 실어주면서도 그 산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며 하와 해를 눌러주면서 새지도 않는다. 만물이 거기에 실려져 있다. 이 한 주먹들이 모여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표현이 재밌죠? 자, 금부산이 자 이제 산을 알고 보면 한 주먹의 그러한 돌들이 쌓여진 것이니 그 광담에 미쳐서는 초목이 자라고 금수가 거처하며 거기에 금은 보화들이 숨겨져 있어서 흥한다. 이 보장이 이 글자도 조금 보장이 이거 잘 모르겠네. 흥자가 왜 흥자가 나왔지?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자, 오늘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표주박이 쌓여서 표주박의 물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니 그 불측함에 미쳐서는 원타, 교령, 어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바닷속에 있는 또는 강물 속에 살아가는 자라,
뭐런 그런 물건들이에요. 뭐 교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옛날에서 말한 교령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냥 뭐라 그럴까 그 생선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 수많은 어떠한 것들이 거기에서 자라나니 화재가 시건하다. 화재가 거기에서 담겨져 있다. 아마 이것도 틀린 건 아니다. 보장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자, 여러분 이거를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한 표주박의 물에는 거기에는 어떠한 그 생명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물을 어느 정도 형성이 돼가지고 호수가 되면 여러분 누가 거기에다가 물고기를 갖다가 집어넣지 않았는데 저절로 세월이 지나가면 거기서 송사리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 수질에 맞는 생명체가 발생이 되죠. 그런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불측하야는 한 주먹일 때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금만 한 주먹의 정도의 공부 해가지고는 뭔가를 이루질 못해요.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다져지고 불측함에 이르러서는 여기 나왔잖아요. 앞에서도 무궁함에 이르러서 공부가 끊임없이 반복 추구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떠한 그 공부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보장이니 원탁교령 어별이니 이것이 일종의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소소는 마치 경경이다. 이렇게 불빛 작은만 반딧불과 같이 밝은 것을 말하는 것이니 소명이다. 작은 밝음이다. 이것은 일처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공릉유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릉유성이라 그랬죠. 그 기차는 치곡이니 그 다음에 공릉유성 바로 그것을 말한 거예요. 어느 한 지역 한 영역을 가르쳐서 말한 것이다. 그 무궁에 있어서는 그 12장의 그 지하의 뜻이다. 모두 전체를 들어서 말한 것이다. 진이라고 하는 거둬들이는 거다. 권은 구역이다. 이 네 종은 모두 불이 불식으로 발명하기를 불시불해서 불이 불식으로 해서 성대함으로 이루어서 생물의 뜻 등이 생물의 뜻을 이룬 것이다. 성대에서 등이 생물의 뜻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천지산천이 실로 정루한 이후에 커진 것은 아니니 독자는 글 읽는 사람은 불이사해 맹자가 한 말이죠. 불이사해 글자의 그것을 가지고서 글로서 글 뜻을 해쳐서는 안 된다. 괜히 그냥 글자대로 해석할까봐 그러는 거죠. 불이사해 이것도 자주 인용됩니다. 그 이전에 원래는 불임은 해사오 글자로서 글의 뜻을 해쳐서는 안 되고 글귀로서 하나의 구절로서 불이사해 하나의 구절로서 글 전체의 뜻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유역지라 했죠. 내 뜻으로서 내가 상식적인 뜻으로서 글 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지 가히 득치다. 가히 얻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 유명한 얘기예요. 설시자는 그랬잖아요. 설시자는 불이자 해사하고 불이사 해유요 이유역지라야 가히 득치다. 이런 말 했잖아요. 맹자에.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오늘은 뭐 내용이 그렇게 그냥 주로 뭐 그런 이야기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빨리 끝났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도 중간에 여러분 제3 여러분들한테 사죄 드려야 될 것은 저도 중간에 확인을 못하고 그냥 파일만 만들다 보니까 옛날 생각만 하고 하다 보니까 딱 읽다 보니까 문제되는 글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왜 바쁘냐면은 집에서는 이제 집사람도 같이 있기 그래서 저녁 때는 가급적이면 뭐 글 쓰거나 이런 걸 못 해요. 그러니까 글을 올리는 것만 하고 한의원에서 하다 보면 또 환자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준비해 놓은 게 뭐냐면은 상한론에 관한 조문 해석을 다시 뭐 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써가지고 후배한테 이제 글을 넘겨줬는데 또 어제 후배가 아 형 뭐 하나 빠졌다고 그래서 또 그것도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출근하면은 그것도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또 다시 해석도 붙이고 그러니까 저도 하루 종일 바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중요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그냥 대충, 예, 대략적으로 그냥 한 4, 50%, 한 5, 60%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예, 이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철저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예, 거듭거듭, 예, 사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강연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